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 20년 전에 이런 이제 스프링으로 된 책을 쓴 적이 있었어요. 이제 이걸 지금 정리를 해가 영문으로 한국어로 해가 제가 좀 정리를 해볼까 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되면 일본의 이제 금융 트레이딩 이렇게 들어가고, 일본에 이제 제일 서문에 뭐라 썼느냐? 아시아인이 금융 트레이딩에 성공하는 날에는 지금까지 베일에 가려져 왔던 제2차 대전 이후에 세계 금융 히스토리에 묻혀져 왔던 많은 미확인 스토리들이 그 실체가 드러날 수가 있다. 그렇다면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경우에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한국 6.25 전쟁에 얽혀진 2차 대전 이후에 군수산업 미스터리에 대한 지금까지 설로서만 무성하던 소문들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그때는 이라크 전쟁이 아직 계속될 때니까, 그것은 또한 이라크 전쟁과 연결이 되어 아시아 지역에서 엄청난 파급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인이 금융 트레이딩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것은 금융 메커니즘상 실질적으로 차단되고 있고, 그 정보에는 전혀 문외한 그룹으로 존재해왔다. 세계 금융의 흐름을 지배하고 있는 모처 파이낸셜 파트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해가 제가 이제 이래 쭉 이래 썼었어요. 써가지고 여기 보면 26번에 보면 26번째 제목에 UBS 왕국이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UBS 은행을 뭐 때문에 UBS 왕국이라고 생각하는가? 세계 유명 은행은 21세기의 왕국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왜 스위스 UBS 은행을 UBS 왕국이라고 부르는가? 황금과 달러의 엄청난 재화들이 그 펀드 히스토리에 대하여 절대적 존재로 인정되면서도 폐쇄된 정보 속에 UBS의 전횡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제가 이 중략하고 보면은, 나는 이제 UBS 왕국의 실체를 벗겨내기 위하여 이제 보면 더 나아가서는 PPP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는 휴면 자금의 모습도 더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글을 20년 전에 썼습니다. 그리고 27번에는 UBS 인스트루먼트, 이제 밝혀져 나가다 보니까 UBS의 페이퍼에 대해 가지고 제가 체크한 게 있었거든요. 지구상에는 UBS 인스트루먼트와 관련하여 스와르노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UBS, HSBC, 시티뱅크의 인스트루먼트를 취급하며 활동하는 사람이 3명 있다. 내가 접해본 이 3명의 스와르노 이름 앞에 갑을병으로 구분하여 말한다면은, 스와르노 갑은 인도네시아 쿠수마를 통하여 UBS 뱅크 인스트루먼트를 이제 다루고 있으며, 스와르노 을은 말레이시아 모하메드 로이어와 렁공무이 레이디를 통하여 또 다루고 있고, 스와르노 병은 때때로 스카르노란 이름의 중국계 말레이전을 통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룹에 이제 뭐 대만인 휴승펀이라든지 우리 한국인들이 잘 아는 총김이라든지 이제 이런 이름들이 나오고, 총김은 진콩이죠. 진콩은 아직도 한국에 이제 위장된 모습으로 오갈 수는 있어요. 저보다 한 5살 정도 나이가 많고 역사에 좀 많이 밝으신 분이죠. 저하고는 얽혀진 이제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요거를 20년 전에 썼던 제 스프링 책을 이제 보여드린 이유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이제 몇 장을 이래 걸쳐 가지고 또 28번 스와르노 UBS BG 문제의 첫 포인트 이렇게 썼죠. 28번 쓰고 그 다음에 내가 몇 페이지를 이제 또 거칩니다. 거치면은 스와르노 UBS BG 문제의 넘버 2 세컨더리 프로블렘이 무엇이냐 이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예, 써가지고 이것을 이제 하고 마무리하고 이래 쓴 게 한 3권 정도 있는데 우선 이것을 이제 보여드렸어요. 왜냐? 제가 작년에 이제 첫 단계 출발하면서 이 UBS를 잠시 다루었어요. 다루고 난 뒤에 좀 여기에 현혹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당하지 말아야 된다 이랬는데 현재도 아직까지 이것이 잘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이 UBS의 확실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UBS와 윈도우 타임을 해본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지금은 뭐 그분이 나이가 많죠. 비틀날은 미국계 트레이더한테 계약도 하고 그 트레이더로부터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400%의 프라피트에다 그 400%도 뱅크 드라프트로 다 먼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프라피트가 나온 데 대해 가지고 달러로 표기된 뱅크 드라프트를 몇 장 받게 됩니까? 거의 5장까지 받게 되죠. 그러면 이걸 받게 되면은 이것을 다시 은행에다가 디스카운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유리한 조건까지도 다 계약을 하고 실제적으로 비틀러 트레이드를 통하여 이 사람은 미국계 트레이더입니다. 지금 나이가 많아요. 통하여 이제 들어가는 길을 정하게 웰스파고 뱅크의 이 UBS 그 당시에 페이퍼에 오너의 어카운트도 열어주고 뭐 이렇게 다 했었어요. 했었는데 결국 무엇을 못하느냐, 윈도우 타임을 정해줘도 스위프트를 못 주는 거예요. 760 스위프트를 줘야 되거든요. 760 스위프트를 못 줄 경우에는 브록 펀드라도 760으로 줘야 돼요. 하질 않는 거예요. 물론 저는 엄청난 손해를 입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속속들이 이제 제가 이제 아는 사람 아닙니까? 스와르노 가불변까지도 다 내가 핸들링을 했던 사람이니까. 지금 스와르노의 그 또 밑에 이제 제자들이 지금 활동을 또 시작하더라고요. 말레이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스와르노 내가 갑이라 했는 그 아왕 쿠스마의 그 계열의 아들인지 조카인지 또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제는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함으로 내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뱅 개런티의 BG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스위프트가 움직여야 됩니다. 스위프트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이유가 있다면은 그 이유에 맞는 것이 설명이 되면은 그 페이퍼를 받아가지고 트레이딩 플랫폼으로 보내려오는 은행하고 UBS하고 아니면 트레이딩 플랫폼하고 뭐가 돼야 되느냐? 교신이 돼야 되거든요. 그 교신을 위해서는 윈도우 타임을 정해야 돼요. 뱅크 투 뱅크의 윈도우 타임을 정해야 돼요. 그런데 윈도우 타임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페이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떤 경우에는요, 실제로 전 세계 월드 랭킹의 22 프라임 뱅크에 들어가는 것도요, 트레이딩 플랫폼에 막상 딱 가가지고 에셋 매니지먼트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모니터링 하는 거죠. 내부에서 하려고 하면요, 무엇이냐, 빈 껍데기도 있어요. 왜? 이미 트레이딩 플랫폼에서 한번 쓴 거예요. 쓴 것을 리뉴할 때는 이것이 몇 년 뒤에 과정이 있어야 이걸 쓸 수가 있네. 빈 껍데기죠. 그러니까 하나의 페이스 밸류라는 어마운트는 페이퍼에 나와 있지만은 그 안에 레코드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 보면 한마디로
여러분이 주민등록 초본을 갖고 왔을 경우에 여러분이 주민등록 초본상에는 여러분이 이름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주소지에 거주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이 이 뱅크 베런티 같은 경우에도 특히 뱅크 게런티에 그런 게 많아요. 비지에 어마운트는 나와 있지만은 그 어마운트를 실질적으로 트레이딩이나 모니타이즈나 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안 되는 어센티케이션을 해봐야 알거든요. 베리피케이션은 발행한 것은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어센티케이션까지 안 되면은 이것은 현금화로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계속 귀에 들려와요. 지금 뭐 한국인이 미국인은 비슷한 거 사용하면서 나는 PPP를 한다. 뭐 UBS를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절대 현혹이 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이 20년 전에 제 스프링 책을 갖고 왔어요. 예? 이런 게 한 3권 있는데 UBS에 대해서 쓴 거예요. 제가 직접 겪은 데 대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뭐 영문판하고 한글판을 같이 해서 이제 한번 해볼까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실질적으로 여기에 20년 전에 이것을 철저히 파헤치던 사람이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그 페이퍼를 만지시면 안 돼요. 절대 만지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꼭 제 말을 들으시고 UBS 페이퍼하고 이런 말 앞에 뭐 PPP를 한다, 뭐 중동에 가서 스틸을 사온다, 뭐 여러분들 뭐 정제를 가져오는데 L쇼를 가져오는데 BL쇼를 가져오는데 페이먼트 개런티를 쓴다. 절대 믿지 마세요. Nothing happen.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항상 이 마인드에 가지시고 어찌되었든 지금 일본의 핵 오염수 문제라서 이 나라가 시끄럽까지만 우리가 중지를 모으면요, 무조건 이 정부가 왜 일본에 끌려가느냐고 탓하기 전에 우리가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들 우리 기도하면서 이 핵오염 방류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국제금융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단합된 힘으로써 대안 없는 정부에 대한 어떤 비난보다는 대안을 가지고 정부에게 다가가서 해결을 해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